윤소장입니다. 26년도 5월 검단 신도시 소식 2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촬영을 1부하고 2부를 같이 했다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녹음이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2중, 3중으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1부는 편집해서 방송을 했고 2부는 이렇게 좀 재촬영해서 방송을 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다 보니까 부족한 면이 좀 많이 있는데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양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검단 신도시 26년도 6월 달에는 이제 저번 달 5월 달 소식에서 제가 포스코 3단계 호수공원역 옆에 포스코 2800 몇 세대 정도 57세대죠. 거기 분양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5월 달에 공고문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6월 달 중에 예상 분양을 하는 걸로 나머지는 비규제 지역에 중도금 60% 나오고요. 평수는 이제 25평하고 59제곱미터죠. 34평 84제곱미터죠. 이게 이제 여기는 이제 74가 없네요. 30평이 없고 25평하고 34평. 앞서 분양했던 4월 달인가요? 분양했던 파라고는 최고 31대 1 정도 최고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여기 파라고는 이제 34평 84 단일평형. 그다음에 그 외 분양 소식은 이제 줍줍 우선 검단 신도시 밑에 있는 분양이 더 완판이 되지 않아서 지금 계속 줍줍을 하고 있는데, 여기 센트레빌 1단계 여기 맨 밑에 센트레빌 초중고 바로 옆에 있는 게 동부 센트레빌에서 짓고 있는 이게 좀 줍줍 계속 되고 있고, 또 3단계 호수공원역 이쪽일 거예요. 여기 어디일 건데 포스코가 이 자리고, 여기가 검단 엘리프 엘리프 포레듀가 계속 되고 있고, 한번 알아보시면은 줍줍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줍줍되는 아파트들은 이미 이제 분양이 미분양된 거죠. 미분양이나 이제 미계약이 된 거죠. 그런 상태에서 기존 1주택 분들은 그런 거 보시고 갈아타시거나 아니면 투자용으로 이럴 때 해놓으시는 거는 괜찮다. 분양권은 이 줍줍 하자마자 바로 분양권 계약을 하면 분양권 상태에서 1주택으로 이제 됩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 1주택이 있으면 여기 비규제 지역이니까 이제 3년이죠. 3년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거죠. 기존 주택은 비과세 받고. 왜냐면은 이제 이쪽이 금액이 어느 정도 올랐다고 생각을 하니까 1단계 검단 나라역 주변으로는 1주택 가신 분들이 이제 괜찮다. 또 아니면은 여기 원당지구나 이런데 노후된 원도심에서 20년, 30년 된 아파트들 거기서 이제 이쪽으로 오시기에는 물론 가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먼 미래를 보자면 신도시 안에 있는 아파트들이 그래도 가격이 오른다. 투자용으로 줍줍을 해 놓으시는 것도 괜찮다. 그 다음에 이제 입주 소식은 여기 신검단 중앙역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초중고가 가운데 있고, 이게 제일 풍경채 1차, 그 다음에 우미린 2차, 건너편에는 이제 힐스테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학교가 여기 중간에 있고, 요 다음에 여기가 이제 풍경채 2차죠. 건너편 반대 대각선으로 건너편 여기가 풍경채 2차인데 2단계 26년도 10월 달 조금 있으면 이제 입주할 계획이 있고, 1단계에서는 대림 이편한 세상 7월 달에 올해 입주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호반 3차는
26년 12월 달. 그러니까 올해도 1단계에서는 입주 계획이 그 7월 달에 대림 이편한 세상, 그 다음에 12월 달에 있다. 이때 입주 때는 이제 전세 가격이 연기 어느 정도 이제 입주가 없어서 높아진 상태에서 요게 이제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전세가 워낙 귀하다 보니까 서울서부터 이렇게 전세 주변서부터 전세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과연 이때가고 7월 달이나 12월 달에 호반 3하고 이편한 세상에 입주가 있는데 대단지죠. 천은 한 450세대 이상 되는 둘 다 대단지인데 이게 전 1단계의 전세값 영향을 어떻게 줄까, 지금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검단 신도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 달에는 특별한 그 검단 신도시 소식은 없고, 그 검단구하고 저기 영종구하고 그 서구가 분할이 됐잖아요. 서구는 이제 기존 서구하고 검단구하고 분할이 됐는데 분구가 됐죠. 분구가 됐는데 그 서구에 그 이번에 6.3 선거에서 단체장 지방선거에서 구청이 여기는 이제 민주당 출신 그 구청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첫 번째 구청장이죠. 현안에 대해서 아무래도 여기 그 검단 신도시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검단 신도시 아파트 연합회나 이런 데에서 좀 큰 정치적으로 이분에 대해서 그 요구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이분들은 좋아해요. 그럼 막 뉴스에 나고 그러니. 다음 소식은 이제 그 검단 신도시 주변에서 인구 유입이 있으면, 작년에 인구 유입이 많았죠. 그래서 원래는 검단 인천 서구가 인구가 그때 당시 65만이 넘다 보니까 이제 그 기존 서구하고 검단구하고 이제 분구가 돼 가지고 이제 한 2, 30만 명, 30만 명 정도의 이제 검단구가 됐고, 인구 유입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인구 유입이 그 기존 상태 그대로 있는데 인구가 들어올 리는 없잖아요. 뭔가 주변이 변하고 옛날하고 다르게 현대식으로 뭔가가 개발이 되고 이러니까 인구 유입이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젊은 층.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서 인구 유입이 있었고, 인구 유입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서울이 이제 그 아파트 가격이 그 25년도까지 좀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도 많이 오르고 있고 한데, 물론 뭐 정부에서 대통령이나 그 정부 관계자가 아파트 그 가격 상승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이제 누르려고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인플레가 생기고 금리가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하다 보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더 비중이 큰 거는, 우리가 이제 작년까지 올해 지금까지도 그 코스피라든지 주식이 너무 좋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엊그저께 이제 주식이 이제 미국서부터 그 테크 기술주들이 이제 브로드컴 비롯해서 뭐 마벨 이런 또 그 마이크론 이런 테크 기업들이 이제 폭락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도 주식이 안 좋은데, 지금까지는 안 좋지만 지금까지는 주식 시장이 좋았는데 이전에 벌써 익절을 하고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많이 빠져나갔죠, 주식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주식이 많이 좀 폭락이 됐는데, 조정이 된다고 봐야죠. 폭락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12월 달 내년도를 본다 그러면 건강하게 너무 급하게 올랐으니까 벌써 우리 코스피가 1월 달부터 거의 100% 가까이 올랐어요. 95% 이상 될 거예요. 상승률이 8천 정도 되니까 4천에서 8천까지 그냥 올라와 버린 거, 8천 한 800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 조정을 해주고 가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나라 AI 반도체 기업들 수익이 너무 좋으니까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이익을 내고 떠난 그 돈들은 어디로 갈까? 결국엔 부동산으로 가죠. 그거는 명확해요. 옛날 그 경험에 비하면.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는데, 서울은 이미 이제 가격이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면 전세 가격이 또 많이 오르겠죠. 그동안에 이제 월세 중심으로 간다 그래서 전세
대출에 대한 이자율이 높다 보니까 그 전세가 많이 없었는데 월세로 다 전환이 됐죠. 그 임대, 그 아파트 임대를 하시는 주인분들, 저도 그렇지만. 근데 찾아보면 전세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많이 폭등을 했어요. 서울서부터. 그러다 보면 이제 전세 사시는 분들이 서울 외곽으로 나오는데 어디로 오냐. 우선은 경부 고속도로 라인 밑에 뭐 성남, 또 그 판교, 동탄, 평택 요런 데, 수원 요런 데 많이 갔고, 그 다음에 온 데가 이제 그 검단 신도시, 또 그 옆에 김포 이쪽으로 개발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동탄 투하고 검단 신도시로 많이 왔다. 거래량이 많이 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서울서부터 서울이 1,000만 명이 깨진 지가 오래됐죠. 그래가지고 서울이 인구가 많이 줄었는데 작년도 올해까지 해가지고 한 64만 명 정도 줄었다 그래요. 거기에 경기하고 인천은 거기 64만 명 정도 플러스 지방에서 또 올라오잖아요. 젊은이들이 지방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한 경기 인천이 한 100만 명 정도, 110만 명 정도 늘었다 그러는데, 110만 명 정도가 늘면 화성시 인구가 100만 명이 조금 안 돼요. 화성 특례시가. 수원이 한 120만 명, 12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 용인도 그렇고 성남도 그렇고 거의 10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정도가 그 늘은 거죠. 순 인구가 그렇게 늘었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은 거죠. 거기에 검단 신도시도 엄청 늘었다, 인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천에는 뭐 송도나 청라나 검단 신도시 이쪽으로 많이, 검단 신도시가 제일 가깝잖아요, 또 서울하고. 그리고 교통도 지금은 이제 전철 연결이 됐고 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교통 호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검단 신도시를 많이 오는데, 그래서 검단 신도시 그 실거래가 건수, 아파트 실거래가 건수가 주변에서 온다기보다 주변 구도심에서 오긴 힘들죠. 가격 차이가 너무 있으니까. 대부분 서울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 또 마곡에 대기업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고, 또 이제 기존에 또 직원들 뭐 신입 직원들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마곡 진입은 못하고 서울 마곡으로는 가지 못하고 검단 신도시로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이 늘었다. 그다음에 상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저번 달에 그 검단 신도시를 갔다 왔어요. 동생하고 그 2단계 신검당 중앙역 그 저 힐스테이트 뒤에 있는 그 2주택지, 요것 때문에 이제 그 대출 등기하고 토지 대출 그 부분에서 연장되는 건이 있어갖고 그거 동생하고 갔다 왔는데, 여기 갔다 왔죠. 갔다 왔는데 이제 갔다 오면서 이제 촬영을 다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2년 한 3개월 전에 떠나왔죠. 호반에 살다가 떠나왔는데 지금 다시 가서 보니까, 물론 중간에도 이제 몇 번씩 갔지만 우리 아라역 주변하고는 이제 전철 개통하고는 처음 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라역 주변 그 중심 상가라든지 이런 데 다 돌아보고 했는데, 저는 뭐 여기 이제 그 구획하고 토목공사 할 때서부터 있던 사람이라,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 땅에 그 도로만 있을 때서부터 있던 사람이라 벌써 1단계 이렇게 다 들어선 거 보면 감개가 무량해져. 그래서 많이 이제 좋아졌다, 여건들이. 상가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1단계 제가 상가는 그때 당시에 공급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비추했는데, 전철 개통나고 나서부터 하기 전서부터 괜찮다고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고, 신검당 중앙역이나 호수공원역 이쪽은 지금 상가 분양을 하는데 여기는 또 비춥니다. 그래서 그 상권 자체가 이렇게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단계 아라역 주변은 전부 다 그 신규 아파트들이 다 싸고 있죠. 이 상권이 100%를 봐야죠, 이거는. 더군다나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여기 옆에 원당동 이게 있고, 여기 완정역에 그 당하동까지 이렇게 그 상권을 유인하는 거죠. 유인력이 크죠. 여기 병원들서부터 새로 생긴 병원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이제
병원 기자재들이 새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풍무동서부터 구도심에서부터 이렇게 온다. 그래서 상권이 플러스 알파까지 해서 100% 플러스 알파 120% 130% 치면 검단 신검단 중앙역은 가서 보면 주변에 건물 그 신축이 상가 건물 신축이 거의 없죠. 많지가 않죠.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거 2단계 자체가 위쪽만 있지 절반이 있지 밑에는 구도심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반쪽짜리 상가다. 그래서 여기가 130%를 본다면 여기는 60%? 55%인데 상권이 절반이라는 얘기죠. 호수공원역도 그렇고 아직까지 너무 느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 1단계 아라역 주변 상권을 제가 추천한다. 그 이제 옛날에 그 골칫덩어리에서 백조가 된 거죠. 지금 전철 개통하고 나서부터는. 이주야 택지는 제가 초에 이주야 택지 때문에 5월 달에 갔다 왔으니까 1단계 뭐 건축도 많이 일어났지만 이쪽에 그 이주야 택지가 가성비가 좋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로 다 둘러싸여 있고 지금 건축도 제일 활발한 것 같아요. 여기 그 2단계에 있는 2단계는 상권이 이제 중심 상가가 워낙 세다 보니까 그쪽의 유인력을 다 뺏기는 그런 게 있어서 이주야 택지가 그다지 좋지만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여기 2단계의 이주야 택지는 아파트들 다 둘러싸여 있고 좋다. 건축 행위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내 생각이 맞았구나. 다음은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1단계 원당동의 금호 센트럴 5월 달에 벌써 84가 4개, 74가 6개 이렇게 됐네요. 4월 달에는 84 하나, 74가 6개 이렇게 됐었는데 거래 건수가 조금 증가가 됐죠. 그렇습니다. 계속 증가가 되는 그런 느낌이고 대방 디에트르 리버파크 6월 달에 벌써 오구가 하나가 됐고 5월 달에 84 하나 둘 셋 네 개 됐고 5구가 3개가 됐는데 하나가 취소가 돼서 2개가 됐고 4월 달에는 5구만 2개가 됐었고 거래량이 많이 늘었네요. 디에트르 리버파크 그 다음에 디에트르 더 힐 저 2단계 가는데 그 터널 오른쪽에 있는 거 5월 달에 109가 109 하나 됐고 108 하나 됐고 84가 하나 됐고 그 다음에 75가 3개가 됐네요.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엄청 많이 됐고 12개가 됐네요. 옆에 로제비앙 포레가 5월 달에 84가 4개 79가 하나가 됐고 4월 달에는 84만 4개 됐었고 모아엘가 그랑데 수변로 옆에 있는 거 저 롯데 지금 입주하는 그 롯데 옆에 있는 거 모아엘가 그랑데가 84가 하나가 됐고 그 다음에 5구가 6개 됐는데 5구 하나 취소가 됐네요.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84가 2개, 6구가 하나, 5구가 3개, 3개 이렇게 됐고 예미지 트리플 레듀 금호 올림 위에 있는 거 5월 달에 102가 하나, 982 하나, 84가 3개, 76이 하나 이렇게 6개가 됐고 합해서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84가 5개, 982 하나, 76이 하나 이렇게 해서 여기도 8개가 됐고 그렇습니다. 스프레드 그 다음에 파라곤 6월 달에 벌써 하나 됐고 올 84죠. 5월 달에 3개 4월 달에 3개 프루지오 더 베뉴 5월 달에 105가 하나 둘 그 다음에 84가 5개 그 다음에 75가 하나 둘 셋 넷 5개 그렇게 5개 2개 이렇게 많이 됐죠.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84만 5개밖에 안 됐었는데 거의 2배 가까이 또 프루지오가 많이 됐네요. 그 다음에 넥스티엘 84 하나 됐고 5월 달에 롯데 넥스티엘이 우미린 더 시그니처 옆에 우미린 시그니처가 84가 하나 둘 셋 4개가 됐고 74가 하나 둘 셋
7개가 됐고, 그래서 11개가 됐고, 4월 달에는 84가 하나, 둘, 셋, 4개, 똑같, 5개가 됐고, 74가 4개가 됐고, 9개가 됐었는데, 그렇게 좀 많이 됐네요, 이번 달에도, 우미린이. 우미린더 헤리티지, 우미린더 시그니처 가격들을 볼까요? 8억, 84가 8억까지 됐네요. 금액은 그렇게 많이 제 느낌에는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그동안에 매물 막 많았었잖아요. 나왔던 게 작년 한 해하고 올해까지 해서 다 소진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좀 금액에 대한 거는, 가능성이 상승 쪽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다음은 우미린더 헤리티지가 6월 달에 벌써 오구가 하나가 됐고, 5월 달에 오구가 84가 하나, 오구가 6개인데 하나가 헤드가 돼서 5개 이렇게 됐고, 4월 달에 오구가 5개 됐고, 마지막으로 호반 1차 봐야죠. 84가 4개, 5, 6개, 72가 하나, 둘, 셋, 84가 6개, 72가 3개인데 72가 하나가 해지가 됐네요. 4월 달에는 아까는 5월 달 거고 84가 4개, 72가 5개 이렇게 됐고, 거래 건수들이 지금 원당동 것만 해더라도 많이 늘어났죠. 작년 이맘때에 비하면 많이 늘어난 거죠. 거의 2배, 3배 가까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 다음 밑에 당하동 1편한 어반 센트로 5구가 하나가 됐고, 3월 달에 5구가 하나가 됐고, 그 다음에 대성 베르일 맨 밑에 있는 거 5월 달에 110 하나 됐고 84 하나 됐고, 4월 달에 7개가 84가 됐네요. 7개 됐고, 8, 9, 10개가 됐고, 11개, 12개가 됐네. 하나, 둘, 셋, 넷, 5개. 12개가 됐는데, 2개가 해지가 돼서 10개가 됐다고 봐야죠. 4월 달에 많이 됐네요. 대성 베릴이 그렇게 됐고, 디에트르 펠리체, 그 대방 1차죠. 5월 달에 84 하나, 75 2개. 그 다음에 4월 달에 108 하나, 108 2개에 84가 5개, 75가 2개 이렇게 많이 됐네요. 4월 달에는.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84 하나, 75 2개니까 5월 달에는 조금 덜 됐고, 그 다음에 옆에 모아 엘리트, 엘리트 파크, 모아 미래도 84 2개, 여기 올 84죠. 84 2개 됐고, 4월 달에는 84가 8개가 됐네. 84가 많이 됐구나. 4월 달에 10개가 됐었는데, 하나가 이제 9개. 많이 됐네요. 이제 5월 달 되면 이제 또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유승 안내들, 그 다음에, 5월 달에 9위가 하나, 둘, 3개, 그 다음에 84가 7개. 그래서 합해서 10개가 됐고, 4월 달에는 9위가 하나, 84가 8개, 9개가 됐고, 많이 됐죠. 한신더유, 5월 달에 그 위에 밑에 한신더유가 84가 3개, 4개 됐고, 74가 74, 4개, 84, 4개, 8개가 됐네요. 또 업데이트 될 거고, 4월 달에는 4개, 84가 4개, 74가 6개, 이렇게 해서 10개가 됐고, 신한인스빌 벌써 6월 달에 94가 하나가 됐고, 5월 달에는 94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됐고, 84 하나 됐고, 그래서 8개 됐고, 4월 달에는 94가 하나, 2개, 84가 7개, 그래서 9개 됐고, 거래 건수가 굉장히 많아진 거죠. 저는 이거 맨날 이렇게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배 이상으로 거래 건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예년에, 작년에 비해서도. 그 다음에 시글로 1차. 6월 달에 84가 하나가 됐고, 5월 달에 84 하나 됐고, 4월 달에도 하나가 됐고, 하나씩 되네요. 시글로 1차, 이렇게 맞고, 그 다음에 시글로 2차. 3월 달에 84 하나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없고, 예미지 더 시그니스.
맨 밑에 있는 거죠. 6월 달에 76 하나 됐고, 6월 달에 76 하나 벌써 됐고, 5월 달에 84 두 개 됐고, 4월 달에 하나가 84가 됐고, 그렇게. 그 다음에 우미린 파크뷰 1단지 5월 달에 5구가 5개, 여기 5구가 많구나.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84가 2개, 5구가 6개 이렇게 됐고, 그렇습니다. 파크뷰 2단지 5구가 6월 달에 벌써 하나가 됐고, 5월 달에 2개가 됐고, 그 다음에 4개가 됐고, 4월 달에는 파라곤 법원 앞에 있는 거 올 84죠. 여기 6개. 4월 달에 12개 84가 됐고, 가격도 괜찮네요. 그 다음에 호반 서밋 플라잉뷰 호반 2차죠. 5월 달에 6월 달에 벌써 93 하나, 72 하나가 됐고, 5월 달에 97 하나, 84 2개, 72 하나, 이렇게. 이게 여기가 한 600 몇 세대 되는 데인데, 그래도 괜찮게 됐네요. 4월 달에는 많이 됐네요. 한 10개, 9개가 됐, 이제 9개, 8개가 됐네요. 하나 해제가 돼서 9개 중에. 그렇습니다. 실거래가 건수를 보자면,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검단 신도시가 지금 그 거래가 활발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입주를 하고 있는 7월달 다음 달에 입주 예정인 그 이편한 세상도 거래가 될 거고, 그러다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이편한 세상은 아까 그 거래가 없었는데 그게 LH 거잖아요. 그래서 거래가 없을 거예요. LH 거는 5년간 그 우리 2단계 그 힐스테이트도 LH 거잖아. 그게 5년간 아마 전매 제한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부득이한 특례사항이 아니면 거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아무튼 실거래가 건수까지 그렇게 봤습니다. 이번 달 그 6.3 선거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이제 선거 전에 하지 못했던 부동산에 대한 그 규제책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특히 이제 뭐 예상했지만 보유세 강화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선거 때문에 얘기를 못했었죠. 그래서 어쨌건 선거에서 여당이 잘했다고 보기는 뭐하고, 뭐 야당이 잘했다 이것은 또 아니고, 그래서 옛날 지자체 그 윤석열 그 대통령 선거할 때 그 빨간당 쪽으로 전국의 지방 단체장들이 많이 저 충청도만 제가 있는 아산만 하더라도 지역 뉴스가 나오면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다 빨간당 그 지자체 단체장, 뭐 세종시장도 빨간당, 대전도 빨간당, 충남도지사도 빨간당, 충북도지사도 빨간당. 근데 거기를 보면 요번에는 다 파란당이 또 됐어요. 그 도시화가 되고 이제 신도시들이 많잖아요. 천안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청주도 그렇고, 뭐 세종은 뭐 완전 신도시고, 또 이러다 보니까 요번에는 다 파란당으로 바뀌었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저쪽 경상도 쪽은 여전히 빨간당이고, 뭐 수도권이나 이쪽도 거의 뭐 파란당인데,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장은 빨간당이 됐고,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는 이제 그 용인, 성남 이쪽이 그 시장이 이례적으로 보면 빨간당이 됐어요. 또 안산이 됐더라고 보니까. 그 뭐 이유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렇고.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뭐 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저기들이 많았었는데, 민주당이 그렇게 잘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그 문제가 부동산 문제, 또 뭐 지역적으로 뭐 경상도는 뭐 원체 그 대구 경북이야 뭐 TK라 그러는데 원래 그 군사 쿠데타 그 성지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쪽에 그 전두환이 박정희 이때 노태우 이럴 때 그때 당시에는 뭐 제가 알기로는 호남이나 이런 쪽으로는 뭐 3급 이상, 공무원도 3급 이상 올라갈 수도 없고, 그렇게 차별이 좀 심했던 시절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그 권력에 빌붙어갖고 해먹었던 놈들이 많죠. 걔네들이 지금도 우리나라의 그 증권시장이라든지 큰 돈을 움직이는 그 기득권 세력이 그때 된 거예요. 그 군사 독재 시절에. 그래서 지금도 그 선거가 조직인데, 원래 이준석이도 제가 여기 화성에 와 있지만 지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여기
그때 당시에 민주당을 배신하고 그 조응천이니 뭐니 해가지고 여기 그 이재명이 대표가 되면서 민주당을 배신한 그 국회의원들 많이 있었어요. 그 조직들이 어디로 갔냐면 파벌이 있으니까 걔가 이준석이한테 붙어갖고 동탄에서 이준석이가 된 거지. 그럼 뭐 여기 와봐야 여긴 다 파란당인데 되지도 않을 거고 다음 제 선거를 보면 물론 알겠지만 그래서 조직력 선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을 배신한 세력들이 이준석이한테 붙어가지고 이준석이가 동탄에서 된 거죠. 그건 확실해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 잘 알아. 어찌됐건 그 선거 이후에 판세가 이렇게 돼서 이제 아마 부동산 쪽에 많이 저기 하는데 이제 그거 부동산 규제책보다도 에너지가 더 센 거는 뭐냐면 이제 그 주식 시장이 너무 좋았으니까 주식 시장에서 나온 돈들이 어디로 갈 거냐. 그러면 결국에는 서울에 있는 강남 한강변 부동산들로 가겠죠.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오를 것 같다. 이런 부분에서 좀 치밀하게 정부에서 좀 대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보유세 문제, 다주택자 문제,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부에서 예민하게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서울 같은 경우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정책 때문에 그 서울 전 시장인 빨간당 그 오세훈인가요? 걔가 된 거고. 그런 다음에 5월 달에 그 삼성전자 노사 파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노사가 삼성전자 반도체 DX 사업부가 있는 데가 이제 여기 수원이죠. 수원 바로 옆에 수원 바로 옆에 바로 기흥 반도체 수원 바로 옆이에요. 그 다음에 화성 반도체 동탄 바로 옆이에요. 수원 비행장 바로 옆에. 거기가 됐고, 이제, 이쪽 용인 쪽에다가 짓는 거, 옆 팹이 여기 많이 짓는 거고, 그 다음에 동탄에서 바로 옆에,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평택에 지금 고덕신도시 안에 팹이 어마어마하게 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산까지, 아산에 이제 후공정, 배방에 이제 그 반도체 공장이 크게 있고, 캠퍼스가. 요 라인이, 반도체 있는 라인이 앞으로 떠오르는 부자 동네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특히 평택 저평가되어 있는 건 이미 동탄2는 이제 뭐 거의 판교 비슷하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광교나 동탄은 워낙에 삼성 그 직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이 많이 좋을 것 같다. 요번에 노사 타결된 그 타결 사항 중에 아파트 구입비 5억에 대해서 그 저리로 회사에서 삼성전자에서 그 지원을 해준다. 이게 지금 그래서 수원의 광교 신도시하고 동탄2, 그 동탄 신도시 2가 지금 폭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영향력이 반도체 그 팹의 삼성전자, 그 SK 하이닉스 영향력이 엄청 크다. 청주도 좀 가격이 오르겠죠. 이천은 뭐 다 서울이나 수원, 뭐 분당 이런 데서 출퇴근하니까 이천은 뭐 너무 외진데 있어가지고 조금 예외 사항이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있는 수원 옛날에 이제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인터넷 그 2000년대 광남 테헤란로가 떴고 그 다음에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는 그 분당 판교가 떴죠. 뭐 다 네이버라든지 소프트웨어 게임 업체들 다 판교에 있고 그 다음 지금 AI 시대가 됐잖아요. AI 시대는 어디가 뜨겠어요? 수원, 동탄2, 평택, 반도체 그 AI 반도체 만드는 이쪽으로 청주. 근데 그래도 수도권에 있는 곳 중에서는 수원, 평택, 또 분당, 용인, 수지, 구성 이쪽으로 경부선 라인이죠. 이쪽이 많이 집 가격이 많이 폭등할 것 같다. 그렇습니다. 뭐 인구도 지금 이쪽으로 많이 오고 있고 젊은 친구들 대학 졸업하고 뭐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과정 마치고 오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이쪽으로 오고 외국계 반도체 기업들도 다 화성, 동탄, 수원, 근교에 다 와 있고 고급 일자리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강남서부터 요 라인이
요 GTX 라인, 요 라인이 어마어마하게 그 아파트 가격은 올라갈 것 같다. 좀 소외되어 있는 검단 신도시도 GTX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계속 조금씩 오르는 쪽으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K 양극화, 오르는 거는 계속 오르고 그 외에는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떨어질 그 아파트 지역인가 아니면 올라갈 지역인가 신도시냐 아니냐로 이제 판가름을 기본적으로는 할 수가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80% 이상은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오른다. GTX 라인 이렇게 했지만은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려요. 한강 이남의 GTX 라인, 수원, 오산, 화성 동탄2, 평택, 아산, 요 밑에는 청주까지. SK 하이닉스, 뭐 LG 이노텍, LG가 청주에 많이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거기 있고 청주에 있고 대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고 KTX 서울역에서 타면 청주까지 42분 걸립니다. 오송역까지 천안까지는 한 30분, 35분 정도 걸리는. 검단 신도시에서 서울역 가는 것보다 서울역 기준으로만 한다 그러면 천안 아산역에서 서울역 가는 게 더 빠르죠. KTX 타고 가면. 거기는 뭐 KTX가 없으니까 이제 자가용으로 간다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성수동까지 1시간 걸린다고 출근 시간에. 지금 좀 다를 수는 있지만 1시간 걸린다고 치면 여기서 천안 아산역에서 30분 걸린다. 35분 걸린다. 서울역까지. 교통도 워낙 좋잖아요. 그래서 요 GTX 한강 이북보다 한강 이남 쪽으로 많이 공부를 하시고, 특히 경부 라인 중에서도 반도체 회사들이 있는 캠퍼스가 있는 반도체 평택, 수원, 동탄2 거의 뭐 삼성전자 직원들이 뭐 사는 데니까 그 부분을 유심히 보셔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왕이면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오르면 좋죠. 제가 검단 신도시 처음 갔을 때 19년도인가요? 그때 갔을 때 분양권 막 살 때 대부분 광교, 동탄, 삼성 그 손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입주해서 오르면 팔고 그쪽으로 다시 가서 전세 살자. 수원 가서. 신도시가 2개나 또 예정이 돼 있잖아요. 수원에도. 화성에 수원 하나, 수원에 하나 이렇게 신도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쪽이 좋다. 앞으로도 좋다. 밭이 좋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그쪽에 많이 해주시면 좋고, 지금 국제 정세도 그렇고 굉장히 안 좋죠. 트럼프가 막 길고 날뛰더니 이제 11월 달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좀 거기도 뭐 상원 하원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있죠. 그 트럼프 공화당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 전쟁 해놓은 거 뭐 똥 싼 거는 지가 치우지도 못하고 니들 알아서 해라고 버려놓은 상태고 니들 알아서 해 이렇게 된 상태가 됐고, 이제 미국 내 일에 이제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손봐야 될지도 모르고 똥 싸는 게 너무 많은데 냄새만 많이 나고 누가 치우지도 않고 이제는 시간이 계속 가고 있고 피말리는 시간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제일 안 좋은 상황이 된 것 같아요. 트럼프가. 그러면은 혼란이죠. 그러면은 중국이 좋아하겠죠. 또 우리나라 일본이 좋아하겠죠. 미국 그 트럼프 지도자가 혼란 상태가 되면 그렇습니다. 좀 우리나라가 지금 AI 시대가 되면서부터 처음에 재작년까지는 24년도까지는 하이닉스만 뭐 그 엔비디아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도 하이닉스가 들어가서 다행이다. 뭐 삼성전자 마이너스 때였으니까 25년도 전반기까지 그랬죠. 하이닉스는 엄청 막 잘 나가고 있고 삼성전자는 마이너스였었고,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막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도 25년도 후반기 때 삼성전자가 갑자기 HBM 타고 또 D램 값이 레거시 반도체 값이 막 네다섯 배 오르고 해가지고 뭐 5불 4불 하던 게 2불 하던 게 막 지금 막 8불 하고 9불 하고 막 이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익을 올해 냈죠. 그러다 보니까 노사관계에서 성과급 얘기도 나오고 많이 벌었으니까 뭐 당연히 뭐 직원들 많이 챙겨주는 거는 당연한 거고, 뭐 못 받는 우리가 좀 불편하지. 이 옆에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성과급 많이 받고 그러면 거의 한 45% 세금입니다. 그러면 그 세금 가지고 또 좋아지고, 주위의 그 경제가 좋아지고, 수원이나 동탄 또 집값도 오르고, 그렇습니다. 또 요번에 삼성에서 그 어저께인가요, 이재용 회장 그 5조 원인가 해갖고 삼성에서 예를 들어서 뭐야, 삼성 전자기기를 사면은 20%를 그 상품권으로 그 지역 화폐로 돌려준대요. 그러면은 지역 화폐를 20%로 받아가지고 20% 지역에다 그거를 쓰면 또 지역의 경기가 또 도움이 보탬이 되고, 이렇게 서로 상생하는 이런 이제 시스템이 막 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 보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요즘에는 삼성이 되게 그런 일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뭐 누구의 기업이냐가 아니고 이제 국민 기업이 돼버렸으니까 삼성도. TSMC는 대만 정부가 주인이에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그 GPU 만들고 뭐 엔비디아처럼 그렇게 만드는 기업들도 뭐 정부에서 키운다 그러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이렇게 좀 AI로 인해서 너무 좀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상황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많이 버는 게 다 우리나라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우리나라 그 AI라는 게 그 뭐 구글이라든지 뭐 오픈 AI, 뭐 엔트로픽 이런 AI 회사들이 이제 반도체를 사가는 거잖아요. 각국 정부에서도 데이터 센터에다가 그 D램이 많이 들어가고 HBM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또 구글에다가 돈을 지불해야 되고, 엔트로픽이라든지 오픈 AI한테 지금 나가는 서비스 저도 이거 유튜브 그 프리미엄 구독해가지고 이렇게 돈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 유튜브에, 구글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또 미국으로 가죠. 그래서 미국이 어마어마한 AI 제국이 되면 우리나라가 또 그거에 의해서 플랫폼 기업에 의해서 미국의 디지털 식민지가 될 수도 있다. 그거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데이터 센터 많이 만들어서 데이터가 빠져나가지 않게 우리나라만의 AI 써버린 그런 거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뭐 스테이블 코인 한다 그러잖아요. 트럼프가. 우리나라도 해야 된다. 지금 자세한 건 말씀 못 드리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 안 그러면 AI 식민지도 되고 스테이블 코인 식민지가 되는 거죠. 무서운 거죠. 식민지가 된다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 식민지가 된다는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AI 사용하는 양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대학 교수나 이런 분들은 그 연구하는 팀들이 보통 1억 이상씩 그 구독료를 쓴대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반도체 번 돈도 많지만 그 빠져나가는 돈도 어마어마하다. 근데 이게 나중에 그 미국에 종속이 돼버리면 그때는 걔네들이 10만 원 받던 거 100만 원, 200만 원 받아도 써야 되잖아. 스타링크 봐봐요. 그렇게 해놓으면은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싸워야 되는데, 전쟁했는데 걔네들이 그거 인터넷 안 해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위성 많이 쌓아야 되고, 각자 나라가 그런 그 사회적인 인프라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재정을 마이너스를 하더라도 그게 국가 자본주의다. 그 요즘 말에 유행하는 예산이 뭐 빚이 많고 나라 빚이 많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AI에 대해서 뭔가 대응을 해놓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식민지 된다. 미국에 꼼짝 못한다. 지금 미국의 입김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나라 뭐 태극기 들고 미국 성조기 들고 서울에서 그 해는 애들 다 그 미군 그 대사관에 그 미군 돈 받고, 옛날에 우리 일본 돈 받고 그 일베 애들 많았었잖아. 일본 정부에서 돈 뒤로 해주는 거 가지고 지금 미군 애들이 그렇잖아요. 뒤로 해주는 돈 갖고 그 맨날 태극기 들고 광화문에 나오고, 또 그 일당 줘갖고 늙은이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데리고 그런 거 해고, 다 뒤에서 미국 애들이 돈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모르지. 거기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게 고위공무원들. 내 고위공무원 제일 싫어하잖아.
나라 팔아먹을 놈들이고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든 뭐 중국의 식민지가 되면 걔네들은 계속 그 공무원에 있잖아요. 그래서 앞잡이 노릇하는 거예요, 공무원 놈들이. 나라 말아먹고 있는 게 지금 고위 공무원 놈들이야,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경계를 좀 많이 해야 된다. 근데 이번 선거에도 나타났잖아. 어떻게 내란을 일으키고 계엄까지 일으키고 마약 장사하고 이러는 놈들이 나라의 대통령이 됐는데 거기를 추종하는 그 선거에서 결과가 40몇 프로가 표가 나오냐고. 걔네들 당선 빨간당 애들 대통령 대표가 후보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상한 짓들을 했는데도 그래도 표가 나와요. 40몇 프로가. 이건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나라 앞날이 정치가 어떻게, 우리가 손 놓는 동안 딱 그렇게 돼버린다니까? 계엄해가지고 맨날 총칼 들고 지키고 있고, 우리 애들이, 어디 골목으로 끌려가갖고 병신돼도, 그러면 권력이 판을 치잖아요. 밑에서 권력의 나부랭이들이, 우리 친인척들을 죽이고, 암살하고, 끌고 가면 소식도 없고,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 그런 세상이 돼버릴 뻔 했잖아, 작년에. 재작년이죠. 재작년 12월 달이에요.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근데, 이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차 일본처럼 우경화가 되는 거다. 젊은이들도 그런 게 많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는 거 봐요. 나와서. 그거 다 미국의 대사관에서 다 조정하는 거거든. 자금을 대고 그러면서. 꽁값이잖아. 지금 그 환율이 벌써 1,300원, 1,200원 하던 게 1,550원까지 지금 가고 흔들어대고.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 이렇게 훅 불면 날아가는 데 아니에요. 미국이 우경화가 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든 거지,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걱정이 됩니다. 10년 안에 제가 단언컨대 10년 안에 윤석열이 같은 놈 또 나옵니다. 10년 벌써 2035년이면 나올 것 같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좀 정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지금은. 세계 인류 나라가 되면 뭐 하냐고요. 정치가 썩어갖고 다 세상에 자유가 억압되고 그런 세상에 오면 군사정권 때하고 똑같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거기서 돈 버는 놈들 다 요번에 육사 나온 군바리 새끼들 똥별 놈들 그 놈들 다 봐봐요. 경상도 빨간당 애들 출신이잖아. 끼리끼리 똑같잖아. 전두환이 옛날에 박정희 쿠데타 이렇게 할 때 육사 1학년 때 청와대 들락날락 한 세력들이 그 다음에 전두환이가 됐잖아요. 아직까지도 살아있다고. 그 잔재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도 빨간당이 무조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거 죽기 전에는. 그래 또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될 확률도 없으니까 다 경상도로 가고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글로. 그쪽 동네가 그렇습니다. 좀 많이 걱정을 해야 된다. 정치에 젊은이들도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좀 많이 알아야죠. 우선은 뭐 7월 달에는 아마 6월 달 소식 전해드릴 건데 그때는 또 이제 장마가 오지. 올해는 또 엄청 덥다고 예상이 돼 있는데 가면 갈수록 더운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막 방학하기 전에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종로에 막 물이 이렇게 무릎까지 오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중고등학교 때만 해더라도 친구들하고 막 그때는 사복이었으니까 교복을 안 입고 막 방학 때 돌아다니고 뭐 강원도로 놀러 가고 그랬던 기억들이 지금 32도 33도면 그때는 엄청 더웠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40도까지 간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좀 공부하고 투자하고 윤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